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세상 참 좁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장소에서 알고 있던 사람을 마주쳤을 때 그 기분은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죠. 특히나 좋은 인연이 아니라면 더욱 당황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한때 너무 사랑했던 사람과 결혼을 준비했었는데 예비 시모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파혼을 당해야 했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제 남동생 상견례장에서 다시 마주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이 결혼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파혼시킨 예비 시모 때문도 있었지만 남동생과 결혼하려던 제 예비 올케에게도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그리 넉넉한 환경은 아니었어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빠와 저 그리고 남동생 이렇게 셋이 살았는데 아빠는 망도동을 하시며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다 알 만큼 한 번도 아빠의 직업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생하시며 땀 흘려 번 돈으로 저희 남매를 키워주셨으니까요. 아빠, 이거 가지고 나가요. 언제 이걸 다 준비했어? 이게 뭐 어렵나? 오늘 폭염이라고 하니까 물통에 얼음 가득 넣었어요. 그늘진 곳에서 자주 쉬시고 얼음물도 계속 드세요. 아셨죠? 그래, 고맙다, 우리 딸. 그럼 아빠 다녀올게. 학교 잘 다녀오고. 아빠는 경력직이다 보니 하루 일당이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일을 나가셨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와 남동생은 돈이 없어 쪼들린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렇다고 넉넉한 형편도 아니었지만 아빠가 어떻게든 남들 하고 사는 건 저희에게도 해주려고 노력하며 사셨습니다. 물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며 살지는 못했으나 적어도 불행하다, 가난하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아빠가 저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컸고 그걸 저희도 잘 알아서 올바르게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악착같이 공부했어요. 대학교에 가면 장학금 제도가 있으니 공부만 잘해도 학비 걱정 없이 대학교를 다닐 수 있겠다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내내 전교 1등 아니면 전교 2등을 했고 서울 안에 있는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그런 저를 자랑스러워하셨고 등록금으로 모아두었다며 통장 하나를 내미셨어요. 연수야, 이거 네 거니까 받아. 통장이네? 제 앞으로 통장 만드셨어요? 뭐야 이게 4천만 원? 그래, 너 대학 가면 등록금으로 쓰려고 그동안 조금씩 모은 거야. 언제 이렇게 모았어요? 그런데 이걸 왜 주세요? 저 장학금 받아서 필요도 없는데. 대학을 가든 안 가든 성인 되면 너 주려고 한 거니까 받아둬. 저는 계속해서 거절했고 아빠는 주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모은 건지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아빠, 나 지금 당장 이 돈 필요 없어. 학교에서 장학금 받으면 되고 용돈은 알바해서 벌었으면 되고. 누가 당장 이 돈 쓰라고 주는 거야?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 쓰라는 거지. 그럼 필요할 때 줘요. 아니 내가 그때 달라고 할게. 그럼 되지? 제가 계속해서 거절하자 아빠도 어쩔 수 없었는지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교 2학년이 되었고 남동생은 일찍이 요리로 진로를 정한 탓에 조리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훈아, 정말이야? 그거 경쟁률 정말 높았을 텐데. 봐봐, 여기 내 이름 있지? 그러네. 박지훈 여기 딱 있네. 야, 장하다. 남동생은 조리고등학교로 진학해서 대학을 안 가고 바로 취업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적 우수 고등학생 중 해외 유학 신청자 모집에 신청을 했다가 제 동생이 뽑혔더라고요. 유학비는 물론 크지는 않지만 생활비도 조금씩 나온다고 하니
너무 좋은 기회였어요. 그래서 남동생은 이번 기회에 좀 더 제대로 요리를 배워 멋진 셰프가 되고 싶다며 유학길에 올랐고 아빠가 저를 위해 모아놓으신 돈도 동생에게 보태주었습니다. 저는 남동생이 유학을 간 사이 대학을 졸업해서 은행원이 되었습니다. 면접만 2번이나 떨어졌지만 그래도 계속 도전하니 결국 되더라고요.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저는 아빠에게도 용돈을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유학 간 남동생에게 돈도 붙이며 누나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막노동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이 문제로 아빠와 저는 몇 번이나 다툰 적도 있었습니다. 아빠, 지난주에도 허리 아파서 물리치료 받았으면서 그만 나가라니까? 아직 일할 수 있을 때 해야지. 허리야 막노동을 해서 아픈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야. 너도 나이 들어봐라. 뭐든 간에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는 거라고 누가 그랬더라? 아빠가 한 말 아니야? 그래도 아빠가 좀 더 일하고 싶어서 그래. 이제 내가 돈 벌잖아. 이제 아빠 나이도 생각해야지. 그러다 다치기라도 하면 병원비가 더 나온다고. 알았어. 쉬엄쉬엄 할게. 자주 다투다 보니 아빠는 일을 완전히 그만두시는 거 대신 쉬는 날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라도 아빠가 생각을 조금씩 바꿔주시니까 저도 더는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은행에 다니면서 일도 열심히 했지만 연애도 열심히 했습니다. 같은 은행에 근무하는 남자 직원과 교제를 시작했죠. 둘 다 같은 직종이라 직업에 대한 이해도도 있고 퇴근 시간도 거의 같다 보니 이래저래 통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자친구에게 처음부터 제 가정사를 투명하게 공개했어요. 특히 저희 아빠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얘기했죠. 대단하시다. 그거 아무나 못하잖아. 나도 전에는 그냥 벽돌만 나르는 일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 기술이 필요하더라고.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마워. 막노동이라고 하면 무시부터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무시라니. 그런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건물도 짓고 하는 거지. 난 그거 돈 많이 준다고도 못해. 암튼 아버님 대단하시다. 이렇게 말해주는 남자친구가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게 보였습니다. 말하는 모습이 가식이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고요. 저희는 회사가 같다 보니 매일 만났는데 이렇게 매일 얼굴을 보고 일하면서도 크게 다툰 적이 없었습니다. 은행 안에서도 저희들이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직원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언제 결혼할 거냐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3년 넘게 연애를 하다 보니 이런 말이 나오는 건 당연했습니다. 남자친구나 저희 집에서도 서로 인사를 해서 결혼 얘기가 오갔는데 막상 상견례는 당장 할 수 없었습니다. 남친에게는 5살 차이가 나는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나이가 어려 철부지이긴 했지만 예쁘고 귀여웠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언니처럼 잘 따르고 특히 연애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죠. 결혼을 하면 저에게는 신우가 되는 거였지만 결혼 전이기도 했고 언니 하면서 잘 따랐기에 저도 편하게 이름을 부르며 지냈습니다. 그만큼 편한 사이였기에 결혼을 해서도 여전히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다르게 일이 흘러갔습니다. 한참 결혼 얘기가 오가던 중 남친 여동생이 집을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언니, 지금 어디예요? 미진아, 목소리가 왜 그래? 저 지금 집 나왔어요. 뭐라고? 어디야? 내가 그쪽으로 갈게. 집을 나왔다는 말에 저는 그 장소를 향했고 가보니 짐도 하나 없이 맨몸으로 벤치에 앉아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왜 집을 나와? 언니, 집에서 엄마가 자꾸 반대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좋아? 어머님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왜 생각은 안 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조건 따지기 좋아하는 엄마니까 성에 안 차서 그렇지. 사랑의 조건을 따지는 게 맞아요? 저는 어떻게든 설득해서 집에 들어가게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서 애 좀 먹었는데 얼마 뒤 남자친구가 와서 데리고 갔어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성인인데 부모님과 다퉜다고 집을 나오는 건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집에 가서 대화로 풀어보게끔 한 거였고요. 한동안 예비시댁에서는 이번 일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이날 말고도 여러 번이나 집을 나가서 며칠씩 연락이 안 되는 날이 많았거든요. 저와 남자친구가 같이 찾으러 다니기도 했고요. 이렇게 집안이 시끄러우니 상견례를 여러 번 미룰 수밖에 없었는데 일주일 뒤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연수야, 그동안 우리 집 문제 때문에 미안했다. 내 동생 일 잘 해결됐어. 이제 엄마가 상견례 날짜 다시 잡자고 하시네. 정말? 잘 해결된 거 맞아? 미진이 기분은 좀 어떤데? 괜찮아. 방에서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밥도 잘 먹고 잘 있어. 그런데 내 연락을 통 안 받네. 나한테 서운한 게 많은가? 너한테 서운할 게 뭐가 있어. 그런 생각 말고 그날 괜찮은지 아버님께 여쭤보고 알려줘. 응, 알았어. 저희는 그렇게 약 한 달 뒤로 상견례 날짜를 잡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동생은 외국에서 취직까지 한 상태라 한국에 들어오기 쉽지 않아서 상견례장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빠와 단둘이 나가게 되었어요. 첫인사 후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듣기로는 안사돈께서 연수 어린 나이에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는데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고생은요. 애들이 알아서 잘 커줘서 감사할 따름이죠. 제가 뭔가 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날 예비 시모가 저희 아빠 직업을 물으셨습니다. 제가 이미 남자친구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어머님도 알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집에는 아무 얘기도 안 했더라고요. 저 그런데 실례지만 직업이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우리 민국이한테 여러 번 물었는데도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자기야, 어머님한테 말씀 안 드렸어? 그게... 아니 왜 말 못할 직업이라도 되는 거야? 말 못할 직업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모는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그럼 막노동? 설마 노가다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빠의 직업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시모의 반응도 크게 놀랍지도 않았죠. 하지만 이 자리는 결혼 얘기가 오가는 상견례 자리인데 저런 식으로 감정을 그대로 내보이는 모습이 썩 좋게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예비 시모는 아무 말이 없었고 남친도 역시나 말없이 식사만 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다운된 것 같아서 어떻게든 화제를 바꿔보려 노력했으나 소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결혼 준비에 대한 내용도 말하는 둥 마는 둥 저와 남친이 알아서 하는 걸로 하고는 자리에서 금방 일어났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아빠의 기분도 영 좋아 보이지 않았고 저는 좀 화가 나서 바로 남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민국 씨 나야. 잘 들어갔어? 어머님 아까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뭐가 너무해? 막노동이 뭐가 어때서? 그리고 어머님한테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었어? 우리 아빠 직업 말이야. 야, 그걸 어떻게 말하냐? 너 솔직히 말해봐. 우리 아빠가 노가다 한다고 하면 넌 안 놀라겠냐? 그게 어때서? 직업에 귀천이 있어? 그리고 너 내 앞에서 우리 아빠 직업 듣고 대단하다고 존경스럽다 그래놓고 어쩜 이래? 그럼 네 앞에서 무슨 그런 일을 하시냐고 할까? 그리고 엄마가 놀라실 만도 하지 뭐. 그래서 내가 그동안 말 아꼈던 거고. 남자친구는 적어도 상황이 그렇게 돼서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저에게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제 앞에서는 아빠 직업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해놓고는
자기도 결국 막노동이라는 직업이 창피했던 거였어요.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빠는 이날 저에게 계속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좀 더 많이 배우고 좋은 직업을 가졌더라면 제 앞길에 방해는 안 됐을 거라면서요. 저는 그 말이 더 싫었어요. 예비 시모의 반응도 짜증났지만 남자친구의 대답도 너무 어이없어서 이 결혼을 해야 하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파혼이라는 말은 제 입에서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예비 시모는 저와 아빠를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고 했고, 그래서 나갔더니 남자친구도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그날 일을 사과하려나 싶었는데 너무나도 큰 착각이었네요. 자리에 앉자마자 예비 시모는 딱딱한 말투로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기까지 나오시게 해서 죄송하네요.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결혼 준비라면 애들이 알아서 할... 아니요. 결혼 준비는 더 이상 할 필요 없을 것 같네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고민 많이 했는데 얼굴 보고 말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불렀어. 전화나 문자로 하긴 좀 그래서. 뭐 길게 시간 끌면서 말할 거 뭐 있나. 서로 바쁜 사람들인데. 말씀하시죠. 저 이 결혼 못 시킵니다. 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요. 솔직히 수준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데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수준을 더 따져야겠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아무리 두 사람이 서로 좋아서 하는 결혼이라고 해도 집안끼리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하는 건데 차이가 너무 심하잖아요. 애들 아빠는 그래도 중견기업 임원까지 일했는데 사돈 되시는 분은 뭐 하시냐면 제가 어디 가서 노가다 뛴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이 결혼은 안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렇게 나오시라 했습니다. 그동안 준비한 게 좀 아깝긴 하지만 어쩌겠어요. 결혼하고 헤어지는 것보단 낫죠. 그리고 파혼 얘기는 저희 쪽에서 먼저 했으니 뒷감당도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예비 시모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 남친은 옆에서 앉아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못된 말을 내뱉고 싶었지만 아빠가 테이블 아래로 제 손을 꽉 잡으며 하지 말라고 눈치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만난 지 10분도 안 돼요. 파혼을 하고 헤어졌어요. 아빠는 남친과 예비 시모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자 그 자리에서 서럽게 우셨습니다. 아빠, 왜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데? 다 아빠 탓인데 뭐라고 할 게 뭐 있어? 나 가만 못 있어. 가만 못 있으면 다 아빠 탓이다. 혹여라도 저 집에 가서 따지고 그런 건 하지 마라. 아빠 부탁이다. 아빠는 우시면서 저에게 끝까지 집에 가서 따지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보면 바보 같다고 하실 수 있는데 아빠가 이런 성격인 걸 어쩝니까? 여태껏 사시면서 남에게 싫은 소리하고 사신 적 없다 보니 자기 탓만 계속하셨습니다. 저는 아빠의 부탁이고 뭐고 너무 화가 나서 다음날 회사에서 남자친구와 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남친의 태도에 분노한 저는 결국 뺨까지 때려버리고 말았네요. 야,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뭐가? 나오래서 나왔더니 나한테 왜 질문을 해? 기가 막힌다. 파혼이 이렇게 쉬운 거였어? 그건 미안하게 됐어. 나도 처음엔 엄마한테 알아서 잘 살 거니까 걱정 마시라 했는데 엄마 말이 틀린 것도 아니더라. 결혼이 우리 둘만 하는 게 아니라 집안끼리 사돈을 맺는 건데 엄마가 수준 얘기하시는 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잖아. 그래, 차라리 잘 됐네. 나도 너네 집처럼 조건만 따지는 집안하고 엮이고 싶지 않아. 야, 입장이 바뀌어서도 너 이럴 수 있냐? 우리 집이 기우는 쪽이라고 하면 너 아무렇지 않게 결혼 진행시킬 거냐고? 그래, 우리 집이 너네 집보다 많이 기울긴 하지. 그걸 내가 모르겠어? 그런데 나도 돈 벌 만큼 벌어. 결혼해서 사는 건 너랑 나라는 소리야. 그러다 아버님이 어디 아프기라도 하시면 일용직으로 일하셔서 어디 보험 든 것도 없으실 텐데 결국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뭐야? 계속 헛소리를 하길래 제가 뺨을 한 대 때리고 왔는데 이 집구석은
온 가족이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친을 때리고 와도 속이 후련하지 않았는데 이날 저녁 남친의 여동생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그 문자 내용이 아주 가관이었죠. 언니, 결혼 파토 났다면서요? 기분 어때요? 뭐? 내가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 하던 남자랑 억지로 떼어놓게 만들었잖아요. 나 위하는 척하면서. 그게 그럼 정상적인 만남이야? 그걸 알고도 만나게 했어야 했니? 됐고, 나는 좋아하는 남자랑 못 만나게 해놓고 언니는 곱게 결혼할 줄 알았어요? 아주 쌤통이다. 이 문자를 보는데 온몸이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매가 아주 똑같았어요. 저는 더는 대꾸하고 싶지 않아 남친과 남친 여동생의 번호를 차단했고 더는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회사에도 결혼 예정이라고 다 소문났는데 그게 좀 신경이 쓰일 뿐이었죠. 더군다나 남친과는 같은 은행에서 근무하니 앞으로가 문제였는데 다행히도 얼마 뒤 남친은 다른 은행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전 남친의 얼굴은 안 보고 살 수가 있었죠. 저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파혼 얘기가 나와 당황했고 또 큰 상처까지 받아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주변에서 하는 소리는 다 똑같았습니다. 파혼하길 잘했다고요. 그래서 저도 식 올리기 전에 이런 집안인 걸 알게 된 게 천만 다행이다 생각하며 마음을 추스르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만 하며 살다 보니 1년, 2년 그렇게 세월은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남동생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외국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하다가 한국에 매장을 내겠다고 했죠. 지훈아, 매장 공사는 언제까지야? 공사는 내일이 끝이고 청소하고 테이블하고 의자 들어오면 바로 영업 시작하려고. 잘 돼야 할 텐데. 걱정 마십시오. 분명히 잘 될 테니까. 남동생은 아주 큰 소리를 쳤습니다. 솔직히 잘할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요리하는 걸 좋아했고 저보다 음식 맛을 더 잘 냈거든요. TV에 나오는 요리 프로를 보면서 정확한 레시피 없이도 뚝딱하고 요리를 만들어낼 정도로 손재주가 있었습니다. 제 동생이라서가 아니라 누가 봐도 요리에 소질이 있다고 할 정도였으니 조리고등학교로 진학한다고 할 때 저희 가족 중 그 누구도 반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돈 때문에 결정했다고 오해도 했었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대학을 포기했나 생각했죠. 하지만 남동생은 정말 요리를 좋아했고 고등학교 내내 성적이 참 좋았던 것으로 보아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뒤 남동생의 첫 음식점이 오픈했고 저와 아빠가 첫 손님으로 매장을 찾았습니다. 이야, 잘 해놨네. 생각보다 크다. 괜찮지? 손님들 많이 오겠는데? 그러게 잘 해놨다. 요즘 성수동 핫하다는데 여기 매장 얻기 힘들지 않았어? 발품 팔았지 뭐. 좀 구석진 곳에 있긴 한데 그래도 소문나면 다 찾아오니까 괜찮아. 그래, 고생 많았다. 그런데 메뉴판 안 줘? 무슨 메뉴판이야. 내가 알아서 가지고 나올게. 남동생은 실력 발휘를 해보겠다며 주방으로 들어가 이것저것 만들어 나왔습니다. 아빠는 평소 외식을 하셔도 국밥이나 갈비탕처럼 한식을 주로 드시기 때문에 브런치 메뉴가 입에 맞으실까 좀 걱정이었어요. 그래도 아들 매장인데 입에도 안 맞는 음식을 억지로 드시는 건 아닐까 싶었죠. 그런데 정말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빠 표정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건 정말 찐이었습니다. 저도 물론 맛있게 먹었고요. 지훈아, 너 여기 대박 나겠다. 완전히 맛있어. 내가 그랬잖아. 자신 있다니까. 그래, 잘해봐. 음식점은 맛이 제일 중요해. 손님한테 잘하는 건 기본이고. 아이, 아버지, 별 걱정을. 두고 보라니까. 내가 누나랑 아빠 호강시켜 드릴 테니까.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호강은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저 좋은 신부감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 더없이 바랄 게 없었죠. 식당에서 한참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오더니 금방 만석이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손님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식당이었어요. 남동생은 외국에서 일하면서 요리 솜씨야 말할 것도 없었고
영어 실력도 제대로 갖추고 돌아와 외국 손님들 응대도 능숙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손님들이 또 오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저와 남동생은 각자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며 지냈는데 몇 년 뒤 남동생은 여러 곳에 지점을 내면서 연매출 100억에 달하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지점 관리도 얼마나 꼼꼼히 하는지 손님들이 어느 지점을 가도 똑같은 서비스와 음식 맛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엄청 바쁘게 지냈습니다. 지윤아, 너 그렇게 일만 해서 언제 연애하고 결혼할래? 왜 내가 만나는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 뭐야, 정말 누구 있는 거야? 그럼 내 나이가 몇인데 벌써 30이 넘었는데 애인 없을까 봐? 뭐야, 누군데? 어? 남동생은 제가 계속 꼬치꼬치 묻자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엄청 미인이더라고요. 대체 어디서 만났어? 외국에 있을 때? 아니야, 우리 매장 단골 손님이야. 일주일에 3번은 왔거든. 그래서 좀 친해지다가 연락처 주고받고 그랬지. 뭐 하는 사람이야? 나랑 사귀기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회사 그만두고 지금은 쉬고 있어. 왜? 몸이 좀 약하다고 하더라고. 누나도 실제로 보면 놀랄 거야. 엄청 말랐거든. 그럼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는 무슨 일 했었대? 디자이너라고 하던데? 의상 디자이너. 그 의류 회사 알지? 남동생한테 들어보니 만나고 있다는 여자친구는 유명 의류 회사에서 일하다 현재는 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회사에 들어갈 정도면 실력이 보통이 아닐 텐데 건강 때문에 쉬어야 한다니 좀 안타까웠습니다. 남동생이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난 뒤 얼마 되지 않아서 결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집으로 인사를 올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집에 온다는 소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빠가 건강이 좋지 못하셔서 일을 그만두신 지는 좀 됐으니 집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인사를 안 오는지 좀 이상했죠. 지훈아, 너 여자친구네 집에 인사 갔어? 당연히 갔지. 2번인가 갔었어. 왜? 그런데 네 여자친구는 우리 집에 인사 안 와? 누나, 요즘 누가 그런 걸 따져? 요새는 인사하기 전에 상견례부터 하기도 하던데. 뭐? 아무리 그래도 상견례 하기 전에 가족들하고 인사는 해야지. 원래 상견례 자리가 당사자랑 부모님만 모시는 자리잖아. 형제자매 없이. 물론 다 같이 만나기도 하지만. 상황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아빠한테도 얘기했으니까 누나는 상견례 때 인사해. 그럼 되지? 아무리 제가 나이를 먹었다 해도 이건 좀 아니다 싶었는데 여기서 한 소리를 더하면 벌써부터 신혼노릇 하는 거냐고 할까봐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남동생이 결혼을 해도 절대로 그런 건 할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아빠, 지훈이 상견례 날짜 잡았다며? 오, 그래. 다음 주야. 그런데 보통은 상견례 하기 전에 집에 인사 오는 거 아닌가? 다들 그렇게 하긴 하는데 순서가 뭐 중요한가? 아빠도 지훈이 여자친구 한 번도 못 봤지? 난 봤지. 정말? 언제? 나 없을 때 집에 왔었어? 밖에서 지훈이랑 다 같이 저녁 먹은 적이 있다. 2번이나. 뭐야, 나만 빼고. 편한 자리도 아닌데 너까지 있으면 더 불편하라고? 한 번은 미리 약속해서 만난 거고 또 한 번은 우연히 만나서 차 한잔 마신 게 전부야. 저는 섭섭한 척 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빠랑 다 같이 만났었다고 하니 그건 잘했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 나도 참석해도 되는 거지? 아, 그럼 그쪽 식구들 다 온다고 하니까 그날 다 같이 인사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얼마 뒤 남동생의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식구들이 다 나온다고 하니 좀 떨리고 긴장되더라고요. 주인공은 제가 아닌데도 말이죠. 암튼 일찍부터 서둘러 준비해서 나갔고 저희 가족은 약속 시간보다 빨리 도착해서 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내가 왜 떨리지? 뭐야, 누나가 결혼해? 나도 가만히 있는데. 아니, 아는데 이상하네. 기분이 묘하다. 아빠도 떨려. 물 한 잔 마셔봐. 그래야겠다. 그렇게 떨리는 마음을 물을 마시며 진정시키고 있었는데 그때 문이 열리더니
낯이 익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방을 잘못 찾은 줄 알았어요. 제가 이날 만난 사람은 다름 아닌 10년 전 아빠가 막노동을 한다는 이유로 제 결혼을 파혼시켰던 예비 시모였습니다. 그 옆에는 저와 결혼할 뻔했던 전 남친이 있었고 그 뒤에는 제 남동생과 결혼 예정인 여자친구, 그러니까 전 남친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이날 전혀 놀라지 않았던 사람은 남동생뿐이었어요. 과거 제가 상견례를 할 때 남동생은 자리에 없었고 남동생이 여자친구라며 저에게 보여준 사진을 보고도 제가 알아보지 못했던 건 성형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직접 마주하고 보니 완전히 몰라보게 성형을 했더라고요. 예전 얼굴이 하나도 없었죠. 거기다 개명까지 했고요. 원래 이름은 최미진이었는데 남동생이 부르는 이름은 최미영이었습니다. 이러니 제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아빠가 놀란 것은 물론 전남친네 가족들도 모두 놀란 표정을 하고 서 있었습니다. 남동생은 무슨 상황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오랜만에 본 전 남친의 얼굴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얼굴에 주름도 좀 생겼고 인상이 많이 안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지나다 보더라도 모른 척 지나갈 정도로 말이죠. 저는 이 상황에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 싶었는데 그때 아빠가 한 말씀 하셨습니다. 이보세요. 이 결혼을 시키는 게 맞습니까? 아빠, 왜 그러세요? 누나, 아빠 왜 이래? 말씀해 보세요. 아빠의 말에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건설 현장에서 노가다로 일을 할 때는 절대 결혼 못 시킨다고 해놓고 저 일 그만두고 지금은 백수인데 백수는 괜찮으십니까? 영문을 모르던 남동생은 계속해서 왜 그러냐고 하기만 할 뿐이었죠. 결국 상견례장에서 서로 인사도 제대로 못한 채 저희 가족은 나오게 되었고 집에 와서 남동생은 아빠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아빠, 대체 왜 이러세요? 집에 오는 내내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왜 그러시냐고요? 너 외국에 있는 동안 네 누나 결혼한다고 했을 때 기억나? 기억나죠? 그때 남자 쪽에서 일방적으로 파혼하자고 했다고 내가 그때 당장 한국 들어가서 그 집 가만 안 둔다고 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건 왜요? 그게 아까 그 집이다. 네? 정말이요? 네가 결혼하려던 그 여자네 집이라고. 네 누나가 어디 가서 빠지는 사람이야? 대학도 그만하면 잘 나왔고 은행원이라는 직업도 있겠다. 둘이 결혼해서 살겠다는데 내 직업이 왜 그렇게 중요해? 내가 결혼하면 용돈 달라길 해. 같이 살자고 해. 어떻게 그런 이유로 파혼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해? 그런 집안이랑 엮이는 일은 한 번으로 족하다. 이건 아니야. 남동생은 그 말을 듣고는 처음에는 크게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와 아빠를 이해하면서도 쉽게 단념할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다 큰 성인인데 결혼을 해라 마라 제가 어찌 그러겠어요? 결국 선택은 동생의 몫이었죠. 그래도 사실은 다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고도 결혼을 선택한다면 그때는 저나 아빠나 더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요. 며칠 동안 남동생은 말이 없었고 식당 일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퇴근을 하고 들어와서는 누나, 아빠, 저 할 얘기 있어요. 저 이 결혼 그냥 할래요. 누나한테 그렇게 한 건 분명 잘못한 거고 아빠한테도 실수한 거지만 저 정말 잘 살 자신 있어요. 미영이 진짜 좋아하고요. 이 말에 저와 아빠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희 집에서는 계속 결혼을 반대했고 남동생은 이런 상황에 여자친구네 집까지 다녀왔더라고요. 누나, 나 어제 미영이네 다녀왔어. 그런데 미영이 어머님이 옛날에 아빠 직업 때문에 그랬던 거 늦었지만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어. 원하면 자리를 따로 만들어서라도 사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셨고. 야, 그날 나는 아빠가 받은 모욕감이 얼마나 컸는데 사과 한마디에 그게 없던 일이 되는 거야? 그건 나는 물론 아빠 가슴에 평생 남을 일이라고.
나도 알아. 그런데 내 입장도 생각해줘. 내 인생도 생각해달라고. 누나나 아빠를 생각하면 이 결혼 하면 안 된다는 거 나도 아는데. 그런데 파혼하라고 한 건 미영이가 아니잖아. 미영이가 그랬어? 어? 남동생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파혼 얘기는 예비 시모가 먼저 꺼냈으니까요. 하지만 남동생 여친에게도 치명적 문제가 있었는데 그 사실만큼은 알리지 않고 결혼을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남동생이 여자친구에게 빠져도 너무 푹 빠져서 이 사실까지 알게 된 후 여전히 정신 못 차리면 그냥 알아서 결혼해서 살라고 할 생각이었습니다. 너 끝까지 이럴 거야? 누나, 나도 알아. 누나가 왜 이러는지. 그런데 미영이는 정말 착해. 정말이야. 미영이로 알고 있는 네 여친 원래 이름은 미진이야. 최미진. 개명한 거 몰랐지? 개명이야 살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 친구도 개명한 친구들 많아. 그럼 유부남하고 불륜 저지른 것도 살면서 할 수 있는 일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불륜이라니? 미진이, 아니, 네 여자친구 미영이 걔 유부남 만났었다고. 남의 가정 파탄 낸 사람하고 너 지금 결혼해서 가정 꾸리겠다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남동생은 제 말을 안 믿었습니다. 네 말대로 계명이고 성형이고 다 할 수 있다고 쳐. 그런데 불륜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런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제 말에 남동생은 못 믿는다며 나가버렸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결혼을 못하게 하려고 거짓말까지 하는 줄 아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제가 진짜 정신 못 차리고. 그냥 둬. 애도 아닌데 금방 들어오겠지. 남동생은 저녁 늦게가 돼서야 들어왔는데 여자친구를 만나고 온 듯 했습니다. 두나, 내가 미영이 만나서 다 물어봤는데 아니래. 그런 사실 없대. 예전에 자기 엄마 때문에 안 좋게 파혼한 거 가지고 아직까지 안 좋은 감정이 남아있는 거 아니냐고 하던데? 아무리 그래도 자기한테 어떻게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냐고 난리였어. 그러면서 남동생은 자기 여자친구를 믿는다며 이 결혼은 꼭 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전남친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신호가 가는 걸로 봐서 제 번호를 차단한 것 같지는 않았고 일부러 안 받는 것 같았어요. 최미진, 그러니까 남동생 여자친구는 제가 알기론 전문대도 간신히 졸업해서 직장생활 한 번 해본 적 없는 걸로 아는데 제 남동생은 전혀 다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에 다녔다고 알고 있으니 말이죠.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편입이라도 해서 대학에 다시 다니고 취업을 했다면 모를까. 저는 사실 이것도 믿지 못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남동생 여친이 과거 불륜까지 저지른 사실을 숨기고 돈 많은 제 남동생과 결혼하려고 하는 것으로밖에는 안 보였어요. 거기다 불륜 사실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만 하니 너무 답답했죠. 남동생이 이 사실이 진짜임을 알고도 결혼을 강행하겠다 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어떻게 사실도 제대로 모른 채 결혼을 한다는 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고민하다가 예전에 전 남친 여동생과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를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쓰던 폰을 서랍에서 뒤져서 찾아냈고 충전을 해서 전원을 켰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문자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대략 이러했어요. 언니, 저 어떡해요? 그 남자가 너무 좋은데. 그래도 그건 안 돼. 가정 있는 남자잖아. 사랑하는데 그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정말 정신 안 차릴 거야? 언니, 그 남자가 이혼하고 저한테 온대요. 엄마한테 허락받을 수 있게 언니도 제 편을 들어주세요. 네? 최미진! 정신 차리라고. 언니마저 제 편 안 해주면 집에서 제 편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빠는 머리 밀어버린다고 하고 엄마는 방문 잠그고 답답해서 미치겠다고요. 남동생의 여자친구는 과거 유부남을 만났었습니다. 그 남자는 가정이 있었는데 그 당시 자녀 교육 때문에 자녀와 아내하고는 떨어져 지내던 중이라고 했죠.
둘이 어떻게 만나게 된 건지는 모르지만 그 남자가 자식이랑 아내도 없이 혼자 살다 보니 만날 기회가 많았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오랜 기간 불건전한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는데 그러다 식구들에게 들키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을 차리라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저를 언니처럼 따르더니 제가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금세 남처럼 대한 거고요. 그리고 이건 파혼을 하고 나서 듣게 된 내용인데 그 남자의 아내가 이 사실을 알고는 상간녀 소송을 걸어서 재판에도 섰다고 했습니다. 그 가정은 결국 파탄이 났고요. 저는 남동생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이 사실을 다 말해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말이라 평소보다 늦게까지 영업을 해서 밤 11시는 넘어야 집에 오는데 이날은 저녁 7시쯤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었죠. 여자친구와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뒤따라 들어온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는데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전 남친의 엄마였습니다. 여긴 왜 오셨습니까? 사돈어른. 누가 사돈이에요? 누가? 아빠, 일단 진정하시고요. 사과하고 싶다고 하셔서 모시고 왔어요. 야, 박지훈. 내가 그렇게 알아듣게 말했는데. 알아, 누나.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안 좋은 감정 쌓아두고 살 거야?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 네가 그 자리에 없어서 모르겠지만 아빠 생각은 안 해? 저기 연수야. 지난 날은 우리 잊자. 내가 심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과하마.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자고, 응? 과거도 과거 나름이죠. 아니, 너 너무하는 거 아니니? 내가 그때 결혼 반대 좀 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거야, 뭐야? 복수요? 이게 복수로 보여요? 남의 가정 망치고 이번엔 내 동생 인생 망치게 그냥 두고 보라는 거냐고요? 망치다니! 누가 망쳤다는 거야? 이제 우리 딸 지훈이랑 잘만 살면 되는 건데 뭐가 문제야? 넌 옛날에 잘못한 거 하나 없이 살았어? 응? 두나, 이쯤에서 그냥 너! 가만히 있어. 네, 저도 잘못하고 산 거 많죠. 그런데 남의 가정 망치지는 않았어요. 언니, 왜 자꾸 그런 얘기해요? 기분 나쁘게. 그런 일 없다고 했다는데 맞아? 네, 그런 일 없어요. 두나, 자꾸 이럴 거야? 저는 핸드폰을 열어 문자 내역을 그 자리에서 공개했습니다. 야, 박지훈, 너 이런데도 이 결혼할 거야? 결혼할 집안의 가족 중 한 사람이 이런 일에 연관되어 있다면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결혼하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 당사자가 그런 거잖아. 너랑 결혼할 사람!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진짜야? 아니, 이거 딱 봐도 조작이네. 난 이런 문자 보낸 적 없어. 없어? 대리점 가서 확인해보자. 가서 확인해보자고. 그리고 아줌마. 뭐? 아줌마? 네, 아줌마요. 수준 차이가 나는 집안이랑 결혼은 안 된다면서요. 뭐? 10년 전에 상견례장에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기억나시죠? 지금은 저희 아빠가 백수인데 왜 뭐라고 안 하세요? 그러기엔 제 남동생이 돈을 너무나 잘 벌죠? 남동생은 명확한 증거 앞에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 남친의 엄마 또한 제 앞에서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남동생의 여자친구는 자기 엄마의 머리채를 잡고 절교까지 했습니다. 엄마, 그러길래 적당히 좀 하라고 했잖아! 이게 뭐야? 얘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안 나? 어쩔 거야? 이제 어쩔 거냐고! 미영아! 오빠! 너 Y대학 나온 건 맞니? 네가 말한 회사 나온 건 맞아? 당연히 맞지. 아니, 지금 우리 딸 대학까지 못 믿나? Y 전문대학 나왔고 회사 인턴으로 일했던 것도 맞아. 전문대요? Y 대학교가 아니고요? 남동생은 자기를 끝까지 속인 것에 크게 실망을 했는지 가족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바로 헤어지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남동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고 본인이 좋다면야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저는 아무 상관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다르죠. 남의 가정을 파탄냈던 여자랑 어떻게 결혼하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모르면 모를까 그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말이죠. 그날 이후 남동생은 한동안 힘들어 보였습니다. 정말 좋아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자기도 이 결혼은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았는지 얼마 가지 않아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의 여친은 포기할 줄 모르고 식당까지 찾아가 울고불고 떼를 쓰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남동생 식당을 몇 번 방문했다가 맛있다면서 종종 찾았는데 식당을 방문한 날 그 모습을 목격하고는 저에게 말해주더라고요. 손님들 다 보는데도 신경 쓰지 않고 안 나가고 버티며 못 헤어진다고 발을 동동 구르기까지 했다는데 직원들이 억지로 끌어냈다고 했습니다. 그럴수록 남동생은 감정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일하는 은행에도 찾아왔죠. 여긴 왜 왔어? 나 손님인데. 자, 여기 내 신분증하고 도장. 통장 하나 만들러 왔어. 조용히 나가. 아니, 이 은행은 손님한테 이래도 되나? 10년 전에는 어려서 철부지였으니 이해라도 했지만 3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한 걸 보니 답이 없다 싶었어요. 큰 소리치면 제 입장이 난처해질 거라 생각했는지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고 직원들은 아는 사람이냐고 해서 전혀 모른다고 했더니 결국 경비가 붙잡았고 내쫓겼습니다. 경찰까지 부를 필요도 없었죠. 그렇게 끈질긴 모녀는 처음이었는데 남동생이 끝까지 받아주지 않으니 결국 포기하고 더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동생 식당은 연예인들도 자주 찾아올 만큼 유명해져서 TV에도 나오게 되었어요. 지점을 더 늘릴까 고민하던 동생은 지금 있는 매장에 더 신경 쓰는 게 낫겠다며 여전히 요리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한 채 일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얼마 전 승진을 해서 연봉이 조금 올랐고 만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좋은 결실을 맺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30대 후반에 하는 연애라 진지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남동생이 결혼을 막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살면서 잘못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가 끝입니다. 긴 이야기였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